여러분들 작년 한 해도 감사드리면서 승리하는 2023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코스피 2900선에서 시작을 해서 2200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상 대략 25% 정도의 하락률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등등 대형주들 역시 평균 마이너스 30%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무역 수지 적자 지속이 되면서 러시아 다음으로 하락폭이 큰 나라가 되었죠. 더불어 최근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연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코덱스 선물 인버스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락에 베팅을 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래서 2023년 새해라고 상승을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신중한 매매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한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1월 5일에서 1월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 주 가장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로 생각이 되는데, 그 CES 박람회 5가지 주요 테마가 있지만 특히나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주목을 해야 될 쪽은 단연 메타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에서도 XR, 인공지능, 로봇 등등이 있는데 일단 다 한 묶음으로 봐도 되지만 시장에서는 다 세분화를 해놨고, 그리고 순환매, 메타버스 쪽에서도 이렇게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뜨면 이쪽이 지고 이쪽이 뜨면 또 이쪽이 지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뭐 증강현실, 뭐 가상현실 뭐 등등 해서 전문적으로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무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XR 관련주로 나무가가 있는데, 일단 월봉을 보면 신고가 근처죠. 신고가 근처이고, 일단 주봉상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일단 달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고점을 만들고, 그 다음 이 고점을 다시 만드는 쌍봉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쌍봉이라는 것은 일단 이론적으로는 하락을 의미하죠. 돈의 흐름을 봤을 때. 하지만 이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로 해서 프로그램을 보면 일단 들어왔던 프로그램 물량들이 3거래일 동안 나갔습니다.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단 5일선을 잘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프렉스라는 종목도 같은 분류로 볼 수가 있는 테마 섹터인데, 뉴프렉스도 마찬가지로 이 장대 음봉, 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돈이 빠져나간 장대 음봉이 들어왔지만 여기를 넘겨준다면 돈이 빠져나간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왔다라고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의 자리를 잘 지켜주는지 관건이겠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돈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한 가지고, 일단은 모든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의 자리를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 쪽에서도 셀바스 AI가 돈이 이렇게 붙고 나서 장대 양봉의 절반값을 지켜주고 살짝 증시가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해주면서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죠.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데이터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갭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작은 박스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와는 반대로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올라갈 만한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인즈랩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종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의 자리를 보자. C랩 이미 눌렸기 때문에 이런 겁을 주는 패턴인지 아닌지 장중에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트룩스와 코난 테크놀로지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일단 선발로 치고 가는 흐름이지만 저는 후발로 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메타버스 섹터인 MP와 덱스터, 코세스, 대장주였던 자이언트 스텝까지 일단은 자리를 지지를 조금은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떤 흐름이 조금 나올지 그런 것도 장중에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로봇 관련주도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고가의 흐름입니다. 주봉상 이제 탄탄하게 신고가 상태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돈도 최근에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런 신고가를 돌파해 주는지 볼 필요가 있고, 로보로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자리를 약하지만 증시와는 반대로 조금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메타버스 관련을 이렇게 네 가지로 조금 세분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기약, 중국 코로나 확진 관련해서 감기 쪽을 또 보고 있는데, 일단 메타버스가 아니면 감기, 아니면 드론은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움직임 난잡해서. 그래서 일단 감기약 쪽을 보면서 경남제약을 필두로, 일단 먼저는 경보제약과 국제약품이 선발주였죠. 근데 경보제약은 일단은 단일가에 들어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경남제약을 필두로 이런 장기평선 위에서 갭 상승이 크게 할지라도 장기평선 위에서 음봉으로라도 마감을 잘 해주면 다음날, 다다음날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KPX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N자형 패턴이 나오고, 경남제약 마찬가지로 N자형 파동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 위에서 이 종가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은 종가를 깨지 않는 선에서 거래량을 죽이는 흐름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메타버스 관련 쪽에서 대장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종목을 잘 분류를 해두시고 등락률과 거래량 증감을 잘 보면서 대장주 또는 이등주 쪽에서 잘 쉬어가는 흐름, 위치가 나올 때 매수하는 찬스가 올 때 매수를 해보는 그런 좋은 대응 하시길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